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 6,000피에 넘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자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라서요. 전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쉬고 나왔더니 전반적인 충격이 좀 있네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아마 오늘 웬만한 경제 방송들이 다 이 주제로 계속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이제 뭐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해 보면 네. 지난달 28일부터 이란 공습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 테헤란 등지에 미사일 폭격을 가했고 이건 사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라는 게 명분이긴 한데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뭐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거 억제하기 위해서 꾸준히 압박 정책을 펼쳐왔고요. 네. 이란은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대항을 했죠. 그래서 그간에 뭐 핵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진행을 좀 해오긴 했는데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고 결국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경향에서 이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와중에 지난 1일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이제 전면전, 확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조기 종결되면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전으로 봐야 되냐라는 네, 거에 대한 기준이 네. 좀 제각각이긴 할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하메네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뭐 이런 멘트를 했죠. 이란에서의 전투작전은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한다. 그리고 미국 전사자의 죽음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군의 이제 3명이 숨졌거든요. 근데 이번 작전이 4주에서 5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뭐 이란도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실세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걸 두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습 과정에서 이제 군사 시설만 타격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란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뭐 민간인 최소 165명이 숨졌다 뭐 이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가세를 해서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그리고 추동 세력 간 이제 전면전으로 비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인 이 베이루트 인근을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까지 이제 묶어서 걸프 6개국을 또 타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중동 전역을 이제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사실 트럼프가 뭐 4주에서 5주를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중동 전역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5주보다도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2000년대 중동 정세에 아주 장기간 개입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정도 했었고요. 이라크 전도 한 7년 정도 갔었어요. 그때 대규모로 이제 전력 인력 소모를 경험을 했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그러니까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 중동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시기를 좀 놓쳤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그 정도 규모의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5주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국내 주식 어제 사실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몰아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사실 어제 개장한 주요 증시 일제히 급락하긴 했죠. 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이상 하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도 2% 넘게 떨어졌는데 간밤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뭐 다우 지수는 0.15% 하락하는데 네, 그쳤고 네,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36% 올랐더라고요. 유럽 증시 보니까 독일 닥스 지수나 프랑스 헤크 지수 모두 한 2%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 크게 타격은 없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아침에 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을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 하는데 이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해서 코스닥은 상승 반전까지 했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 건데 지금 투자자들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으로 다 판단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네. 코스피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3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이제 변동성의 날 이게 사실 낙폭을
장 마감까지 쭉 봐야 되긴 할 텐데 다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좀 거센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한 1%대 하락하길래 네. 좀 많이 하락하지는 않네 했는데 낙폭을 또 2%로 늘렸더라고요.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도 개장 초에 좀 상승세였다가 다시 하락 반전해서 지금 1%, 2%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장세인 것 같고 사실 아침에 이렇게 증시가 조금 견조했던 거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그동안 꾸준히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네. 워낙에 트럼프가 취임 초기부터 이란 핵문제로 이제 갈등을 겪었었고 그 공습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왔으니까 이란 타격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재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위축되는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고 사실 이제 그간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차익 실현 욕구랑 조금 오늘은 맞물려서 지금 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은 차익 실현 나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찌 보면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것처럼 이런 이벤트가 터져주면서 이럴 때 이제 차익 실현 좀 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하면 환율과 유가를 그쵸. 꼽더라고요. 근데 환율이 많이 올라서 1,465원 선을 기록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변수이기도 하고 국내 경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변수가 이제 환율하고 유가인 건데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원화에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이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간밤에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이제 지수가 달러 인덱스잖아요. 간밤에 한 0.8% 올랐더라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제 개장 초부터 20원 넘게 뛰면서 1,46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는데 사실 그동안 원달러 환율 한때 한 1,480원대까지 갔다가 한 1,430원에서 40원 그 정도로 좀 안정이 됐었는데 네. 지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란의 공습 여파로 인해서 어제 오늘 나온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한 1,470원에서 한 1,500원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간밤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장보다 한 6% 넘게 치솟아서 한 배럴당 71달러대에 거래가 됐는데 워낙에 한국이 이제 원유 의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제 경제가 입는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유가는 사실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변수가 오르게 되면 이제 물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걸로 인한 경제 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네. 많은데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에 사실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 돼요. 그게 이제 한참 때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건데 네. 그래도 오펙의 국가들 놓고 보면 한 3위권으로 세계의 원유 공개 한 4%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서 수출량이 1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정도이고 이게 사실은 거의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이란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이 되지 못하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란의 석유 수출량이 줄거나 하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이란의 원유 생산이나 수출이 줄어드는 그 팩트 자체보다도 더 큰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 거거든요. 이란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에 대응해서 이제 단호한 처벌 이렇게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이게 연결하는 네. 유일한 통로인 거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석유 제품 이렇게 보면 하루 2천만 배럴 수준에 달하는데 이게 글로벌 석유 소비량의 20% 정도 되고 해상 석유 수송량이 한 27% 됩니다. 여기가 막히면 이 아래,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더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송비가 늘게 되고 선박 회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석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선박 보험료도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뭐 이란이 이 해협 봉쇄하겠어라고 봉쇄를 하지 않더라도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쨌든 선박들은 이제 우회로를 찾게 네,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해협 인근에서 최근에 선박 피격 사태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으로 통과하려다가 공격받은 유조선에 침몰했다 이런 뉴스도 이제 들리고 있고. 오만 인근 해상에서 피격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박 보험료는 일단 급등할 수밖에 없고 운송비 시간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반영해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면 유가는 오르는데 그 정도를 보면 부분 봉쇄일 때는 대략 한 뭐 배럴당 100에서 110달러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완전 봉쇄되면 한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오일 쇼크 수준의 타격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센터장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혹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 이란전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되느냐에 예, 따라 예. 달라지겠지만 뭐 일단 뭐 1년 이상 장기화가 되거나 유가가 급등한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 뭐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아서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하는 추세였잖아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올해 성장률을 1.8%에서 2% 높여 잡았고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로 제시를 했거든요. 외국계 주요 IB의 성장률 전망치 제시한 것도 보면 뭐 시티 같은 경우가 2.4%고요. 뭐 노무라나 BNP 파리바 이런 데 2.3%고 뭐 UBS와 바클레이즈 이런 데 2.2%, 뭐 2.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내보면 2.1% 그러니까 2% 넘는 수준인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 1% 초반만 해도 잘하는 걸 텐데 네. 혹은 1%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붐으로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이 산업이 이 반도체 수요가 그래도 한 1, 2년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률에 지금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사 원가 높아지게 되고 국내 휘발유, 경유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조업 원가 높아질 거고 소비자 물가 상승하게 될 거고 이제 기준금리를 어찌 보면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장률 전망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선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희비는 또 엇갈린다고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오르는 주식들 오늘 또 차별화돼서 올라가긴 네,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방산주, 정유주, 해운주 이런 데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전쟁이 나면 오르는 주식들이잖아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전년 대비 이게 66% 늘리는 이 이제 국방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뭐 이란의 후속 공격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되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란전이 터지기 전부터도 사실 지금 현대 사회가 신냉전 시대로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무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란전까지 터졌으니까 이걸 보고 불안한 이제 중동의 주변 국가들도 이제 무기 수입을 늘리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혜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들 현대 로템 이런 데들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라크 전차 수주 확보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예,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우디 지상무기 이런 데들을 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우주 뭐 LIG 넥선 오늘 굉장히 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데들은 한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간 방산 협력 프레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혜 업체로 거론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오르면 당장은 정유사 재고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원유 가격이 좀 낮았을 때 사놓은 원유의 이제 재고 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제 마진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운임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요새 전쟁을 보면 사실 AI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와 엔스로픽 간 갈등이 좀 일어났던 것도 미국 국방부가 엔스로픽에 이제
AI의 사용법을 좀 넓혀달라 이랬는데 엔스로픽이 윤리적인 문제로 좀 일부 거부하는 사태가 네네네. 일어나면서 이제 전쟁은 AI 기반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AI를 기반으로 한 속전 양상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높아졌을 때 그럼 AI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같은 경제국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보 이슈가 있는 데들은 AI에 대한 투자 경쟁이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뭐 전력 설비, 에너지 수요 네.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 AI 관련주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AI 관련주의 수요는 지속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산주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AI 관련된 주를 좀 여전히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이슈, 이가 미치는 산업별로 여러 가지 시장 영향 전격적으로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